안녕하십니까. 인왕산TV 이홍정입니다. 오늘은 에드워드 버네이스의 프로파간다라는 책을 보겠습니다. 1928년 책이죠. 여러분들 모두 아마 이 책은 안 읽어보셨을지 모르지만 이 책에 대해서는 들었을 겁니다. 고교연합의 배경동 선배님 감사합니다. 배 선배님이 이 책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홍보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프로파간다, 대중심리를 조종하는 선전 전략, 에드워드 버네이스. PR은 대중의 마음에 해악을 끼친 독인가? 에드워드 버네즈의 이벤트 혁명. 에드워드 버네즈가 이제 홍보학의 아버지라고 하는데, 이 사람 제일 처음 쓴 게 이벤트 전략이죠. 그냥 사람에게 설명하거나 설득하는 게 아니고 이벤트를 해갖고 선전성보를 하는 겁니다. 오늘날 뉴스를 만들기 위해 이벤트를 창조하는 것은 웬만한 사람이면 다 아는 상식이 되었지만 버네이즈가 활동하던 시대에 혁명적인 방법으로 여겨졌다. 그래서 그를 현대 PR의 아버지라고 부른다. 오스트리아 태생의 유대인으로 미국에서 활동한 버네이즈는 유명한 심리학자 지그이트 프로이드의 조카였습니다. 버네이즈는 미국에서 사실상 프로이드의 대변인 노릇을 하는 듯 두 사람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코넬대에서 농학을 전공하고 기자로 활동하던 버네이즈가 선전 PR 활동에 심취하게 된 건 제1차 세계대전 덕분이었습니다. 코넬 대학이 지금도 식품영양학 이런 것이 유명한데 그때도 농학이 유명했던 모양입니다. 비슷한 것이죠. 비슷한 전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뒤늦게 1917년 4월에 참전을 한 우드로 윌슨 행정부는 징병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전쟁 선전기구 공보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이것이 바로 버네이즈가 선전 PR 경험을 쌓은 것이다. 미국은 1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 정부는 일찍이 세계 문제에 많이 기입을 했지만 미국 국민들은 고립이라고 할까요? 그런 먼로 독트린의 원칙에 따라서 불간섭의 원칙을 해갖고 국민들은 세계 문제에 간섭하는 것을 좀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 때 뒤늦게 1차 세계대전 전혀 개입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손해를 볼까봐 표현이 그렇지만 하여튼 뒤늦게 미국이 참전했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생긴 국제연맹이 위드로 윌슨이 주창했지만 국민들이 반대해갖고 상원에서 비준이 안 돼갖고 자기 나라 대통령이 창설을 주장한 국제연맹에 미국이 가입 안 하죠.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유럽의 민주주의를 하는 슬로건으로 미국 대중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 성공한 경험을 쌓은 버네이즈는 그런 선전술이 전후 스팽화 시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다만 선전이란 단어에 묻은 때를 피하기 위하여 그는 PR, Public Relation, 인간관계, 멋있죠? 단어가 멋있는 말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버네이즈는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1924년 여론의 구차라는 책을 출간했다. 그는 이 책이 서문에서 PR 전문가라는 직업은 수년 내에 서커스단의 고개를 대리하는 하잘것없는 지위에서 세계사를 움직이는 중요한 위치로 발전하였다고 주장했다. 이 책은 당시
PR에 대한 무관심 때문에 미미한 판매량으로 시작되었지만 궁극적으로 PR 연구의 고전이 되었다. 버네이즈는 이 책에서 선전과 교육의 유일한 차이점은 실제로 관점일 뿐이다. 그는 자신이 저작자로 불리는 것도 개의치 않았는데 그 이유는 그것이 바로 PR 전문가의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즉 클라이언트의 사적 이익과 사회의 공적인 이익을 조화시키는 것이 PR 전문가가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버네이즈는 1928년에 출간한 선전, 프로파간다에서 선전의 필요성을 열렬히 역설하였다. 이 책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사상이 있다면 그건 바로 무질서에 대한 두려움 또는 질서정연에 대한 갈망이다. 이 책은 대중의 간행과 의식과 지성을 발휘해 조작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라는 말로 시작해 다음과 같은 말로 끝을 맺는다. 선전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현명한 사람일수록 선전은 생산적인 목표를 달성하고 무질서를 바로잡는 데 필요한 현대적 도구라는 점을 직시한다. 1928년에 진짜 100년을 내다보는 것 같아요. 버네이즈는 자유주의자를 자처하면서 시민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강조했다. 나치즘에 대항해 목소리를 높였고 흑인 민권운동 단체와 노동조합들을 위해 PR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했다. 아내와 함께 페미니스트들을 우호했다. 또 그는 루즈벨트의 뉴딜을 지지했고 뉴딜 반대론자들의 주장을 공개적으로 반박하기도 했다. 어떤 문제에도 불구하고 버네이즈의 PR가는 오늘날 미국, 아니 전세계 여론정치의 기본 문법이 되었다는 걸 부인하기 어렵다. 버네이즈에 대한 프랑크푸르터의 분노는 역설적으로 그걸 말해주는 게 아닐까. 프랑크푸르터란 말을 썼는데 프랑크푸르터란 말은 이제 소위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프랑크푸르트 학파입니다. 프랑크푸르트 학파는 신자파죠. 제가 막시즘 성명회 때 말씀드렸듯이 고전적인 좌파와 신자파의 차이점은 고전주의 좌파들은 막시스트는 물질이 중요하다. 물질만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신자파는 아니다. 물질뿐 아니다. 정신도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프랑크푸르트 파들이 얘기하는 것이 신자파들이 얘기하는 것이 부르주아가 프롤레타리아를 지배할 때 물질만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정신적인 문제 가지고도 한다. 물론 신자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질이 중요한 건 알지만 정신을 무시하면 안 된다. 그래서 만들어낸 개념이 헤게모니, 진영이론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프루트 아파가 이제 자기들이 그런 정신적인 걸 잘 이용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우파에서도 그걸 아니까 뭐라 그럴까요? 분노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분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계몽의 종언이 외쳐지고 있는데 과연 진실일까? 누구에게 어떤 메시지조차로 말하면서 감히 누구 가르치는 게냐고 반발하지만 교묘하게 이벤트나 엔터테인먼트의 형식을 취해 주입시키면 열광적으로 받아들이고 하는 게 현실이다. 최근에 며칠 전에 수능 시험이 있었어요. 수능 시험 역사 문제인가에 보면 문제를 안 읽어도 맞힐 답이 있었어요. 그렇게 이제 당연한 답인데 그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정부의 잘못됐다고 해도 어떻게 보면 중립적이어야 될 정치적인 문제, 통일 문제에서 그것을 정부의 것을 홍보하는 듯한 문제를 시험 문제에 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건 누구나 맞출 수 있어요. 다른 답들은 다 말도 안 되는 답들이에요. 그런 것이 좀 무서운 것 같고요.
영화에서도 보면 완득인가요? 거기서 본 다른 사람들은 몰랐는데 저는 보는 게 선생님이 교사가 수업을 하는데 그 수업하는 내용 그런 것들이요. 그런 거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문제는 계몽의 포장술이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게 계몽의 포장술이죠. 어떻게 포장을 해갖고 은밀하게 이제 그런 역사를 왜곡시키고 문화를 왜곡시키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포장에 돈이 많이 든다. 우리 시대의 계몽과 설득에 처해있는 딜레마라 할 수 있다. 마지막 말은 맞는 말이면서 틀릴 수도 있어요. 왜? 지금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터넷이나 SNS를 잘 이용하면 어떻게 잘 이용한 사람이 더 쉽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드루킹이 엄청난 사건을 일으키죠. 근데 제가 해킹 같은 거에 전문가의 말을 들으면 세 발의 피담입니다. 그거보다 훨씬 더 심하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건 증거를 대거나 제가 그 사람을 증인으로 내세울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 SNS 시대, 정보화 시대에 그런 문제는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에드워드 버네이즈의 프로파간다, 이 책은 너무 오래된 책이죠. 그렇지만 여기에서 마지막에 얘기했듯이 상당히 현재에도 맞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계몽이라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되어 있느냐, 은밀하게 된다, 그런 거요. 정보화 시대의 선전, 홍보, PR은 정보화 시대는 그런 어떻게 보면 진짜 패러다임이 바꿨죠. 그것이 돈이 많이 드는 것은 비슷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돈 갖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그런 것입니다. 정보화 시대의 이런 선전, 홍보, PR, 심리전 이런 것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간의 심리전 이기고 있나요? 여러분도 대부분 지고 있다고 얘기할 겁니다. 저는 반드시 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북한이 심리전 뿐만 아니라 북한이 지금 현재 3대 악재, 홍수, 풍년, 태풍,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코로나19가 또 한 명도 환자가 없고 죽은 사람이 없다면서 또 오늘 뉴스 보니까 또 걱정하는 하는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북한의 이제 경제적인 악재도 많지만 이 심리전에서 우리나라의 SNS나 인터넷이 북한에 퍼져 있는 거 이런 것에 의해서 지나치게 좀 가정돼서 얘기하면 SNS로서는 이미 한반도가 통일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도 한국과 인터넷, 홍보, SNS는 이미 통일돼 갖고 한국과 합칠 의사가 있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죠. 핵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다른 문제, 경제적인 문제, 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압박, 경제 제재가 계속되고 그리고 경제적인 내부적인 사정이 무너지면 바로 저는 북한 간의 심리전 덕분에 우리가 이기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북한의 붕괴는 곧 올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충근 교수님이 최근에 유튜브 올린 건데 북한의 붕괴는 이미 시작하고 있다라는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